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당초 11곳의 투표소를 설치해 한인 동포들의 뜻을 물으려 했던 김민선 후보의 찬반 투표가 취소됐습니다. 대신 120여 명의 정상화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어제 플러싱 연락사무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당초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던 결정사항을 번복했습니다. 또 당선인 확정은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의 찬반 투표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등 11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김민선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 휘칙 위반과 돈 낭비라는 한인 사회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이날 모임을 열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심도 깊은 논의 결과 동포들의 직접 참여도 중요하지만 굳이 문제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휘칙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당선인을 확정하려 했지만 이미 소집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휘칙에 따라 모든 절차와 결정권을 역대 휘장단 협의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휘장단 협의회는 투표일인 오는 26일 120여 명의 정상화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통과되면 당선증을 교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아베 일본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미 언론들도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사과와 반성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과거 일제 식민 지배와 전쟁 범죄를 반성하고 사죄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아베 총리와 일본의 역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방미의 성공 여부는 아베 총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본의 전쟁 역사를 마주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아베 총리가 공개적으로 전쟁에 대해 반성을 표하고 성노예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한 과거의 사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발언에 모호한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과 문제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이를 희석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날 도쿄발 기사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를 피상적으로 언급한다면 동아시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순수 한인 자본으로 출범한 노아은행이 월스트리트 투자회사로부터 1,1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미 동부지역 한인은행 최초로 월스트리트 자본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한 노아은행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미국 자본시장의 중심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아은행이 월스트리트 투자회사로부터 1,100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본점에서 진행된 어제 기자회견에는 노아은행 신흥수행장, 김영만 이사장, 마이클 레이나드 회장 등이 참석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샌들러 오닐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총 1,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아은행 김영만 이사장은 이번 투자 유치로 노아은행의 총 자본금이 기존 3,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았음에도 자본금을 조달한 것은 월스트리트이 노아은행에 보내는 신뢰의 척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그런 1,000만 불이 넘는 돈을 1,300~400배는 돈을 조달했다 하는 것은 월스트리트가 노아은행 경영진, 신흥수행장 마이클 라인하트 프레지던트 이 경영진에 보내는 신뢰가 얼마나 높다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준 거라고 봅니다. 노아은행 측은 총 투자금 중 주식 전환 회사채 비율은 10% 내외이며 이자율은 한 자릿수라고 전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이번 투자 유치로 늘어난 자본금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지원 사업 확대와 내실 있는 재무구조 설립 등을 통해 미국 자본시장의 중심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등 돌린 뉴욕 경찰에 이어 교육 부문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한 지도력, 올바른 비전과 정책을 내세웠지만 곳곳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교육정책 일부에서도 낙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시의 한 학부모 단체가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학교의 다양성과 과밀화급 해소, 교육 투명성 면에서 낙제인 F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참여 확대와 특수교육, 공립학교 일부 공간 무료 사용, 차터스쿨에 대한 임대료 부과 등에서는 D를 받았습니다. A를 받은 항목은 휴대전화 교내 반입 허용과 폐교 정책 중단입니다. F를 받은 학교의 다양성 강화 부문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은 UCLA 대학으로부터 뉴욕주 학교들의 인종분리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취임 후 줄곧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2013에서 14학년도 전체 공립교 건물의 44%에 해당하는 575개 건물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어 교육 투명성 면에서는 교육국에 배정되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점수를 깎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형사법원에서 처리하던 뉴욕시 범죄가 민사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법원 출두 대신 교통위반 범칙금처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시 의장은 경찰의 소환장 발부 건수가 많지만 법원 기각률이 높은 일부 경범죄를 민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조례안에 포함될 경범죄는 길거리 음주와 노상 방뇨,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 공원 표지판 위반, 야간 공원 체류, 과도한 소음과 쓰레기 투척 등 7종류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 경범죄 위반자에게는 형사법원 소환장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됩니다. 또 현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만 조례안에서는 민사법원 불출석 시에도 그대로 벌금만 확정됩니다. 벌금은 교통위반 범칙금처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경범죄들은 뉴욕주 형사법이 아닌 뉴욕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또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무임승차 행위도 체포 대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교통심의국 출두 티켓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올해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늘리고 22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뉴저지 한국학교의 어린이 합창단과 우리 한국학교의 국사 경시대회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2015년 주말 한글학교 맞춤형 사업 지원 대상과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들은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이 직접 심사했습니다. 학교별 지원 대상 맞춤형 사업은 지난해 11개 프로그램에서 올해 22개로 2배가 늘었습니다. 맞춤형 사업비 지원 총액도 지난해 연말 기준 52,600달러에서 올해는 82,000달러로 올랐습니다. 특히 뉴저지 한국학교의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과 우리 한국학교의 국사 경시대회에는 각각 5,000달러 이상이 지원됩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교육원 관할 지역의 주말 한글 학교들이 보여준 열정과 꼼꼼하게 설계된 프로그램들이 지원 대상에 다수 포함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해당 학교들의 맞춤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간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어린이 용품들이 많은데요. 어린이 용품 리콜이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곳으로 타깃이 1위에 올랐습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 비영리 단체 키즈인 레인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유통 소매업체인 타겟에서 판매된 어린이 제품이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겟에서는 지난 2009에서 2014년간 총 480여만 개 제품에 대해 24차례 리콜이 이루어졌습니다. 타겟에서 판매된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106건이 보고됐고 사망자는 없지만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어 2위는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피셔
피셔프라이스로 지난 5년 동안 19차례 리콜했고 리콜된 제품은 924만여 개에 달했습니다. 또 828건의 사고가 보고됐고 13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캐나다의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도렐 주베나일 그룹과 스웨덴의 가구업체 아이케아, 미국 가구 및 실내 장식품 전문 소매업체 포터리반의 어린이 매장 포터리반 키즈, 월마트 등이 각각 11회씩 리콜했습니다. 한편 사망이나 부상자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유아용 침대와 간이 침대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일 하루 2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한 푼도 큰 돈인데요. 뉴저지 트랜짓이 5년 만에 일제히 요금을 인상합니다. 적게는 30센트가 오르지만 정액권의 경우 많게는 $10까지 오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 기차와 버스의 요금을 7에서 9% 올리는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상 추진은 지난 2010년 요금을 최대 22% 올린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 트랜짓 버스의 에섹스와 허슨 노선의 경우 뉴욕 뉴저지 항만청 버스 터미널에서 첫 번째 역인 호보큰까지 편도 요금이 $3.20에서 $3.50로 30센트 오릅니다. 월 정액권은 98달러에서 107달러로 $10 가까이 인상됩니다. 뉴욕시에서 뉴저지 포트리까지의 편도는 $4.25에서 $4.50, 월 정액권은 $136에서 $148로 각각 인상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요금 역시 편도요금이 최소 25센트에서 최대 $1.75까지 비싸집니다. 요금 인상과 함께 일부 노선의 운행 일정이 변경되고 구체 사항은 공청회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5월 16일부터 9차례 공청회를 가진 후 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게 되며 새 요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동부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000에이커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번져갑니다. 터전을 잃은 가축들은 놀라 달아나기 바쁩니다. 지난 토요일 LA 동쪽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오후 6시쯤 시작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소방국은 코로나 지역 71번과 91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프라도 댐 인근에 1000에이커 이상의 산림이 전소됐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35% 수준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산불로 300여 가구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은 캠핑족들이 요리를 위해 불을 지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또 고온 건조한 기후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보호국은 산불이 다른 카운티로까지 번지고 있어 야외 활동은 삼가고 집안 창문을 닫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신임 서장 비터 팔라졸로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임 회장은 안전하고 범죄 없는 한인타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올림픽 경찰서장이 교체되면서 한인타운의 치안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새로 부임한 비토 팔라졸로 서장은 오늘 취임 축하 행사에서 한인타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인타운은 LA 범죄율을 비교했을 때 결코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많은 방문객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oreatown area is very safe. It's the safest it's been in many decades still, and you know it's a good place to come and visit. It's a good place to live, and it's a good place to conduct business. 팔라졸로 서장은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밝히며 한인타운에 오게 돼서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I like all Korean food that I tried so far, but I love Korean barbecue. So I'm very adventurous. I like trying new, different food from all over the world. But I'm very fond of Korean barbecue. I like that very much. 한편 오늘 행사에는 티나 니에토 전 서장도 참석해 한인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에토 전 서장은 그동안 정들었던 올림픽 디비전을 떠나 섭섭하다고 전하며 한인들과 한인타운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I'm Captain Tina Nieto, and I'm here today at Olympic Station to say goodbye to the community that was very
close in my heart, and I'm sad to go, but you know, when a door closes, another door opens, and so. 최근 급증하고 있는 LA의 범죄율, 한인타운을 맡은 새 경찰서장, 더 안전한 한인타운을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경영주와 직원의 임금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은 멋진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런 꿈의 직장 다니고 싶으시죠? 미국 시애틀의 한 신용카드 회사. 19살에 이 회사를 세운 프라이스 대표는 10여 년 만에 직원만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Big struggle for the middle class, and I think part of that is things are getting more expensive and the wage growth just isn't keeping up. 결국 직원 회의를 소집한 프라이스 대표는 4천만 원 정도였던 직원들의 최저 연봉을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minimum $70,000 pay rate for everyone that works here. 처음엔 귀를 의심하던 직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고 환호성과 함께 기립박수가 쏟아집니다. I can move out of my mom's house. It just means stability, confidence. It's life-changing. 나아가 11억 원이던 자신의 연봉을 90% 이상 삭감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임금 인상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표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가 300배에 달하는 미국의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like to have this spark a conversation and basically have people start to think about a different way of doing business. 영국 런던의 한 디자인 회사. 직원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project that spans many markets around the world. 그런데 회의 도중 갑자기 서로에게 공을 던집니다. 알고 보니 회의실은 하얀 플라스틱 공이 가득 찬 어린이 놀이방 같은 곳입니다. 직원들은 회의하다 지루해지면 공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처럼 놀거나 아예 공 속에 푹 파묻혀 편안한 자세로 일을 합니다. There's been a real desire for something like this in businesses because people like to talk and say they work in creative environments, but beanbags just doesn't really cut it anymore. 긴장을 풀고 즐길 때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데서 착안한 놀이방 사무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야후 등 세계 굴지의 IT 기업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상가족의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찰스 랭글 의원은 미국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랭글 의원과 민주당의 존 코니어스 의원, 공화당의 샘 존슨, 하워드 코블 의원 등 4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에서 지난 한 달 사이 코요테가 2차례나 출몰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19일에는 놀루드에서 개와 함께 산책 중이던 한 주민이 코요테의 공격을 받았고 앞서 새들리버에서는 77세 남성이 코요테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야외에 음식을 두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애완견과 함께 있을 경우 덩달아 사람까지 공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가 트위터를 통해 낙서범 검거를 위한 포상금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백구경찰서는 건물과 거리 낙서로 미관을 해치는 자와 기물 파손자 등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50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서를 일삼는 일명 그래피스트들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낙서 건수와 피해액 등에 의해 처벌 정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미 한국상공회의소가 인턴십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 모집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한 지원자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6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10주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기업에는 미국 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LG전자와 대우아메리카, 두산중공업과 아메리카항공 등이 참여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쌀쌀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적은 양이지만 우박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쌀쌀하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날씨로 맑겠지만 때때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